그 주가의 고점은요, 이익이 계산이 끝날 때 끝나거든요. 장이 나쁠 때와 좋을 때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꿈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가격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의 컨디션이 최상일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적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지금 뭐 HMM이 됐든 대한항공이 됐든 네. 실적이 잘 나와도 피크아웃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주가가 잘 안 움직인단 말이죠. 지금 이쪽 섹터 들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일 거고요. 솔직히 저는 지난주에 이건 과하다 싶은 게 지난주 금요일 날 HMM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예. 3분기 실적이 2조 3천억 나왔습니다. 야,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2조 3천억이거든요. 근데 HMM 시가총액 12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포로 환산하면 몇 배 안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아도 돼요, 포는. 그러면은 아무리 공급망 병목이건 피크아웃이건 잘 압니다. 안 되어도 이게 여기 이날이거든요. 이날이요. 윗골이 전부 그러니까 저 얘기는 다 자신이 없으니까 던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올랐을 때. 장중에 10%까지 저 보면서 이제 트나 싶었어요. 솔직히 저는. 실적 워낙 좋게 나왔으니까는. 근데 이거를 종가에 마이너스 0.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이 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거는요. 이 종목 수급 좀 볼게요. 보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기조적으로 파는 건 개인 수급들입니다. 그러네. 예. 이게 기관들 조금 좀 사고 있네. 기관들도 사고 있고요. 실적이 좋은데 외인 기관들은 사고 있는데 주가 안 움직인다. 라는 거는 튈 때는 튀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아마 피크아웃이 좀 줄어든다는 현상이 나올 때, 시그널이 나올 때 이런 종목부터 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 전략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 싼거리로 들어오고 있는 주식이고 진짜 싼 주식인데 그게 없으면 가겠다. 그러면은 그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부터 종목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그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이게 하나둘씩 풀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된 이 산업 섹터와 관련된 맞습니다. 악재들이 하나하나씩 풀리게 되면은 그때 주도 뉴스 보면은 뉴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주가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고서 조금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뉴스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해운 업황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가 좀 더 세게 글로벌리하게 밸류체인상으로 풀릴 수 있는 뭔가의 뭐 글로벌 수장들의 결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나오게 되면 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항상 이래서 주식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리 알 수만 있다면야.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제일 재미없게 요즘 느끼시는 종 섹터가 항공주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네. 대한항공 사실 위드 코로나 하면서 가장 여행주하고 부각이 됐었는데 오히려 현실은 달라요. 이 항공주도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나온 거예요. 컨센서스가 2,600억 나왔거든요. 근데 발표한 게 4,300억입니다. 잘 나왔네. 엄청 잘 나온 거죠. 또 거의 더블인데. 예. 근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항공주가 가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 여객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4,300억이라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 이유는 항공 수요다. 아니죠. 화물 수요다. 아, 화물 수요. 화물 수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 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다 알죠. 예. 그거. 저만 아는 게 대표님 모든 투자자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눌러요. 이게 지금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 장끝나고 발표를 했는데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시간 내로 4% 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적이 좋으니까. 예, 좋으니까 이제 잡으신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잡았으면 지금 한 5% 물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빠졌으니까. 빠졌으니까는. 이게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도대체 뭐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이고 우리는 지금 10월 이전에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로 코리아가 선언을 했는데 하기 전에 나는 여행주를 사겠다. 항공주를 사겠다. 라고 했는데 그걸 사고 나서 막상 여행 항공 뭐 이런 쪽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고 심지어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컨센 이하로 나서 부러졌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고민인 거예요. 이거를 이 투자 전략은
어떤 애널리스트나 다 동일할 겁니다. 동일한데 아마도 예상을 뛰어넘는 다른 트리거가 나오면 그때부터 움직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저기 해외여행이 시작이 됐다라든지 혹은 드디어 여객 노선이 회복이 됐는데 그저 이제 비행기 가격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수요만 폭발한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오면 그땐 갈 겁니다. 근데 그렇죠. 아직은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보이는 분들은 지금 솔직히 팔 자리뿐만이 아니고 팔아야 될 이유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반대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신규 매수는 전 좀 이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그런 시그널이 네. 나올 때 네. 좀 그 오른 가격에 사더라도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피크아웃이 무섭긴 한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미래에 대한 네네. 그 성장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 이 주가에 대해서 매력도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많이 떨어졌죠. 예. 예. 하여튼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또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잘. 그러니까 결국 투자 이 주식은 심리라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쏠린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좀 편안하게 들어가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너무나 좋아요. 주도주, 2차 전지 소재주, 게임주, 엔터주 정말 좋죠. 이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하게 익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끝까지 내년까지 이게 주도주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네. 근데 반대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라 이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오늘도 보면서 메타버스 섹터 내에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1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역시 메타버스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펄어비스가 장중에 마이너스 나왔다가 플러스 전환되면서 역시 NFT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어떤 투자자가 정말 멋있게 나와서 저희 유명한 여기 채널에 나와서 더 갑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각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쪽을 매매를 해요. 하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는 빨리 수익이 나고요. 지금 주도주들. 네, 빨리 수익이 나고요. 제가 항상 그 주식을 할 때 이익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고귀하신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익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가의 고점은요, 이익이 계산이 끝날 때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NFT에 대한 이익,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이런 컵을 블록체인화 시켜가지고 NFT로 팔고 거래되고 이런 거를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계산할 수도 없을 그렇죠. 거고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맞습니다. 그 기대감들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뭐 엔터 쪽에서도 그 하이브라든지 오늘 디어유가 상한가 쳤거든요. 야, 난 디오유가 생각보다 못하네 이랬는데 오늘 상한가 친 거 보고 놀랬어요. 디어유가 시가총액이 지금 1조 한 4천억 됐을 거예요. 상한가 쳐가지고. 처음에 6천억으로 상장에 더블로 시작을 했고, 디어유가 버블이라는 일종의 팬 소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티스트가 내가 뭐 먹고 싶어. 아니 나 점심 때 뭐 먹을까 하면은 오빠 이거 먹어 육개장 짜장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거 해볼래? 했을 때 진화될 수 있는 모든 그런 매개체 자체가 측정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아마 지금 오늘 상한가 쳐서 14,000, 5,000원 할 텐데 지금 그 종목을 처음에 나왔을 때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을 때 목표가가 11,000원이었거든요. 많이 가도 11,000원. 근데 많이 가도 11,000원의 논리는 뭐냐면은 넷플릭스 펄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내년 컨센서스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오늘 상한가를 친다 이거죠. 물론 저번 주에 NC소프트처럼 개인 한 분이 사서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신화, 예. 그는 한 10년간은 그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3,500억이니까. 일단 근데 적어도 지금 멋모르게 가는 주식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공통점은 적어도 이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고점. 이익 고점이 안 보인다는 거고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이브의 BTS가 11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콘서트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고 내년에 글로벌 어느 유럽이든 어디든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콘서트
수익이 예측되질 않을 겁니다. 어디서 할지도 모르겠고 얼마큼 퍼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예측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주가가 빠지지 않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에 바텀이 될 거고 그 요즘 그러니까 장이 나쁠 때와 좋을 때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꿈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DOU 상한가 치는 거 보고 시장이 아직 꿈은 살아있구나. 이게 막상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거 올라갈 때 한 4년 전에 제약바이오 올라오는 것 같다고. 예를 들어 NFT 탁 스치면은 상한가 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기억을 해보시면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동반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장이 다른 종목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시장에서는 시장에 갈 때도 동반으로 갈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이슈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길어지고 또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엔터든 게임, 그 NFT를 대변하는 게임주든 적어도 실체가 있는 종목들,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분간 그게 뭐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를 들어와서 IT 소부장 위주의 장이 돼버리면 눌릴 수는 있겠죠. 눌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한동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소부장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종목들 주목하시면 됩니다. 일단 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일단 오늘 신고가 바로 쓴 소부장 종목 중에 GST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러버라든지 칠러를 만드는 유해가 저감 장치입니다. 친환경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리고 테스나라는 OSAT 업종에 있는 회사 그런 종목들은 원래 실적이 좋아하는 회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적도 잘 나왔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몇 주 전서부터 네.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다 계속 집중 투자하면 그 후공정 업체들이 가지 않을까? 네, 네. 하지만 인기가 없으니까 계속 헤맸는데 요즘 다시 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주말 사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간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실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가는 게 그 주가가 올라가는 트리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저번에 간다고 뉴스 나왔을 때는 그렇게 안 움직였거든요. 오늘 크게 다 움직였잖아요. 그 이유는 오늘이 실적 발표 시즌이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계속 여기 실적 좋을 거야 했지만 네. 그런 것 같아 했지만 눈으로 확인이 안 됐으니 네, 근데 이제 확인이 되니까 괜찮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을 때 그 종목들이 약간 마이너스 5% 10% 물려 있었을 거예요. 물렸는데 지금 거의 플러스 수준 왔을 거거든요. 이럴 때 파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이 계좌에 있으면은 오르는 주식, 그러니까 이익이 난 주식을 먼저 팔고 네네. 손실 난 주식을 계속 끌고 그렇죠. 가잖아요. 네. 그거 끝내 내가 이거 이익을 보리라. 네네. 이거 반대로 해야 된다 이런 그럼요. 얘기를 많이 그건 하더라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막상 내가 지금 안 움직인 주식을 팔았을 때 손실 확정에 대한 허무함은 압니다. 아는데 한번 두 번만 해보세요. 두 번만. 두 번만. 네, 그러면 계좌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하여튼 이 주식 결국은 이제 심리, 자기 심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네네. 예,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멘탈이 망가지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잘못하면 어리석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나는 버텨야 될 때 팔기도 하고. 지금 대표님 정말 정확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런 현상들이 제 입장에 보였어요. 그래요? 이제 팔겠대요. 이제 조금 올라왔다고 이제. 제발 버티지라 하더라도 막상 제가 뭐 HTS를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분들은 팔고 그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미국장으로 옮긴다고. 그렇죠. 예. 그때가 거의 또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얘기 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분위기가 미국장이 좋아, 한국장 안 좋아 할 때가 바닥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전문가스럽지 못하니까 말은 못하겠는데요. 예. 저 미신 같은. 네네. 근데 이게 우리 적어도 저는 고객들이랑 호흡을 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진짜 바닥은요. 개인 투자자 한 분이 그 해당 섹터를 신용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못 버티고 손절될 때가 대바닥이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는 그런 피를 보고 하시지 말고요. 그냥 적어도 좋은 종목 들고 있으시면은
무분별하게 그리고 화가 나서 손절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주도주인 엔터주가 됐든 게임주가 됐든 네. 이와 관련된 주식을 들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은 팔 이유가 없다. 그럼요. 예. 네. 새로 들어가는 분 입장이라면 아,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아, 이거 물릴 것 같은데 고점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간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가장 최근에 주도주였던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런 얘기는 제가 좋아하는 황교안 팀장님도 가끔 오셔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예. 황 팀장은 황 팀장님도 요즘 이거 2차 전지 소재주 때문에 아주 힘들지. 신고가 좀 좋아하니까는 네. 보면은 제가 해당 섹터를 신규로 매수해야 될 때는 대부분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쉴 때 이럴 때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쉴 때. 그러다가요. 쉬는 이유는 뭔가 노이즈가 있어서 쉬는 거거든요. 맞죠? 쉬다가 경험적으로 에코프로이 워낙 센 경우니까 여기서 나이스하게 올랐지만은 주도 잘못하면은 여기서 쉴 때 사면은 꺾여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40%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신고가 사면 물린다. 너네 전문가 놈들 나와가지고 왜 올라가는 거 사라 그래 하거든요. 그때는요 어떻게 사시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요때가 아마 실적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목표가 상향이 있었을 때 날이거든요. 저는 고점을 넘기는 양봉 첫날 사는 겁니다. 높더라도요. 양봉 첫날. 네, 높더라도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비면 회사는 2000년 소재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못 사는 종목들 아시죠? 못 사는 종목 아실 거 아니에요? 뭐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지금 위메이드 한번 볼까요? 우리 PD가 위메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 항상 해피한 얼굴을 하고 다녀요. 아, 위메이드는 갖고 계시면 천하를 얻으신 거죠. 여기거든요. 일단 지금 딱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주식이 올라가다 옆으로 빠지지 않고 바로 이제 옆으로 횡보한다는 거는 이걸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고가놀이를 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예. 그 위에서 있었던 기간이 길수록 많이 올라가는데 만약 신규 매수 입장에서 여기서 뚫을 때 삽니다. 오히려. 전고점을? 예. 왜냐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다가 서버가 증설 수가 줄어들었다라든지 동접자 수가 이제 안 늘어난다라든지 혹은 뭐 나라에서 규제가 있을 때라든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기서 강하게 부러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분들은 못 샀는데 부러질 때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의 컨디션이 최상일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바닥에서 사자, 싸게 사자 이 생각이 박혀 있으니까. 그걸 버리셔야 돼요. 저도 이제 고객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제가 저점에 딱 사가지고 고점에 팔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저도 그거 답은 못 냈습니다. 아직. 네,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한 주 그렇다면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그다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특별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걸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주식은 대응이라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에 맞는 대응이 있을 건데 아마 지금 2,999로 끝난 오늘 11월 15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주가가 위로 크게 가거나 밑으로 크게 가진 않을 겁니다. 옆으로 횡보할 것이다. 횡보하거나 뭐 올라가더라도 20포인트, 마이너스 10포인트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플레이가 맞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의 플레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자. 일단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탁 바뀔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가 갑자기 12만 원을 뚫는다거나 그러면 정말로 IT 쪽 세게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장이 확 바뀔 겁니다. 그 장이 확 바뀔 때는 보면 보여요. 관심 종목 해놓고서 다 빠질 겁니다. 메타버스 빠지고 NFT 빠지고 다 그래서 빠지고. 이제까지 개별주로 올라왔던 것들 부러지겠죠. 그럼 그때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대형 IT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 맞습니다. 이게 뭐 약간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정확했고 가장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없어 보이긴 하네요. 아니 농담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자. 미리 맞습니다. 예측하고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 번 먼저 움직였었는데 실적 때문에 안 움직인 경우가 더 많았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소부장도 한 발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움직였었는데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가니까 움직였습니다. 그러게 지난번 출소됐을 때 오히려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맞아요. 그때는 예. 잠잠하고 네. 오히려 하여튼 참 사람들의 심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모이는 이 군중 심리가 이거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이거 심리를 먼저 공부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정말로 심리가 어떻게 퍼지는지가 저는 관종판을 보면서 좀 보여요. 이게 이쪽에 한 종목이 크게 올라갔다 싶으면은 그 종목으로 빠르게 타고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주식장 좀 마음들이 편안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예. 빠져도 너무 지쳐하거나 힘들어할 필요도 없지만 또 이렇게 올랐다고 또 너무 좋아할 이유도 없죠. 결국은 주식장을 떠나길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벌었냐 이게 중요하지. 예, 그럼. 과정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네. 차분하게 마음 가라앉히시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한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 난 이렇게 대응하고 이거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시나리오가 그러면은 요런 것도 일종의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내 계좌 평가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평가 금액을 엑셀로 받든지 증권사 HTS 보면은 그래프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평가 금액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코스피를 같이 넣습니다. 그럼 같이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구간에서 코스피 대비해서 업사이드를 뒀는지, 어떤 구간에 코스피를 못했는지, 혹은 갑자기 확 깨진 순간이 어땠는지, 아마도 A씨하고 손절치는 순간이었을 거거든요. 그 순간이 어땠는지, 그거를 하는 것도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요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기회 한번 만들어서 직접 한번 보여주시는 그건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그게 아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네네. 네, 하여튼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